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반도체 투자 역대 최대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반도체 투자 관점에서 이제 매력도 측면에서 의견은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IT 총괄 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강호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참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네. 저희도 사실 진짜 갈피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평가부터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 쪽의 성장은 계속 유효한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AI 이런 새로운 사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이런 부분에 대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 진입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업체, 그다음에 미국 업체 이런 선발 업체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말부터 일어났던 코로나 연장선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일부 뭐 선진이나 상하이 쪽에서 이제 거리두기 강화가 되면서 생산 차질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예상치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해서 유럽 쪽에서 또한 이 완제품 IT, 모바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약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또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매크로 전반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작년 말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현재 지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D램 중심으로 올해 1분기가 약세로 예상했지만은 조금 더 약세 폭이 길어지면서 현재 반도체에 대한 좀 논란이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2분기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재고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PC 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되면서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네트워크 중심으로의 어떤 메모리 수요 강선이 이어진다면은 하반기부터는 업황에 대한 어떤 회복은 계속 긍정적으로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아마 시장에서는 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제 조건은 긴 시각이네요.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요. 그러면은 보릿고개가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부터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컨센서스가 계속 제시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커버하고 계신 기업들 실적 추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는 컨센서스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IT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 LG전자라는 완제품, 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가전, TV 그런 완제품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소 비용 측면에서 증가 요인이 좀 생겼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력 가격이 상승을 했고 물류비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또 생산 차질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다면은 세트가 예상보다는 조금은 판매가 약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원가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완제품 업체들의 수익성은 조금은 컨센서스보다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컨센서스이 소폭 하향되는 부분이 시장과 기대에 달리 주가 반등을 못하는 부분으로 조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부품 업체들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당연히 세트가 부진하게 되면은 부품 업체들도 실적이 부진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나탔던 요인은 뭐냐면 핵심 부품 쪽에서의 공급 부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업체나 몇 개 업체들한테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1분기는 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본다면은
부품 업체들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제품 업체보다는 차별된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LG이노텍, 뭐 삼성전기 이런 부품 회사들, 그다음에 반도체 기판 업체들 중심으로 예상보다 실적이 좀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어허. 이제 생각보다는 괜찮을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상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특히 지금 긍정적인 실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반도체 기판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종목 언급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 관점에서 그럼 이들 종목으로 압축하는 집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2분기가 들어가는데 예.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제품 세트 업체보다는 부품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그다음에 예. 계속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약간 1분기보다는 조금 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삼성전기나 이노텍.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이제 증가하는 구간이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대형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LG이노텍이 계속 이익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모습이 좋았는데 반면에 이제 2분기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키높이를 맞추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기가 MLCC가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에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MLCC 업황 기대감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부품 쪽에서 가장 호황인 부분이 이제 반도체 PCB인데 삼성전기가 1조 6조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이제 플리치 BJ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PC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네트워크 쪽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서 삼성전기의 포트폴리오가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제 전장 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좀 2분기 때는 이노텍도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은 전기가 더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은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좀 세계 분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는 것보다는 예상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기업이 어디인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것이 어딜까로 본다면은 대덕전자가 이제 플리치 BJ라는 부분을 작년 2년 동안 2,600을 투자했고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플리치 BJ가 대덕전자는 자동차용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율주행이나 그다음에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대덕전자가 좀 시장 대비 이익이 잘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 기판 쪽에서는 이제 대덕전자를 저희가 2분기 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소외된 종목에서는 이제 MC넥스나 그런 기업들이 카메라 모듈 자동차 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 네. 속하는 섹터인데 MC넥스까지 꼽아 주셨습니다. 세트 업체는 주가 매력도 측면에서 큰 점수는 안 주셨습니다. 세트라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이보다는 중소형 소부장단 주목하자라는 관점, 특히 기판주, 대덕전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 정보 주셨네요. 대신증권 박강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다 보니 시장 방향 설정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오늘도 한 주의 마무리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